비트코인 금 사상 최고치까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금도 많이 올랐고요. 뭐 주식도 올랐고, 뭐 원인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단기자금 시장에서 유동성 확대가 주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경기 침체 전에 실제 자산의 멜트업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이런 광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 다만 이제 채권 투자를 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떠냐? 전혀 흔들림이 없죠. 사실 뭐 이러한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것도 미리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대체적으로 마켓 크시가 있기 전에 전반적인 시장들의 과열이죠. 멜트업이 생기는 게 늘 반복되던 사이클이었습니다. 알면서 왜 투자 안 했냐? 글쎄요, 뭐 저는 그게 투자 원칙이니까 원칙대로 그냥 따르는 것 뿐이죠. 체질상 뭐 이런 것과는 잘 안 맞아요. 제가 이런 식의 투자를 즐겼다면 오랫동안 투자를 손실 없이 이어왔을까 싶기도 하고, 게다가 궁극적으로 여러 차례 이런 사이클이 반복됐다라는 것을 지켜본 입장에서는 뭐 포모 이런 거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처음이신 분들은 다소 힘들 수 있겠다, 뭐 그 정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저도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뚜렷하게 잘 모르겠어요. 워낙에 제가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재가치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뭐 현물 ETF까지 나온 마당에 자산으로서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뭐 그것까지는 저도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산 규모의 사이즈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이 비트코인의 내러티브가 형성이 된 게 디지털 금이잖아요. 뭐 그 내막에는 달러 가치에 대한 저항 세력이 규모를 키우고 있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규모를 보라 이겁니다. 현재 1.4조 달러 수준이에요. 이게 최고치 수준으로 올라와서의 자산 규모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알파벳이 1.7조, 아마존이 1.8, 그 다음에 아람코가 2조 달러죠. 엔비디아 2.1조, 애플이 2.7조, 마이크로 역시 3조 달러입니다. 골드 14조 달러 정도 되고요. 뭐 골드 뒷부분에서 얘기를 더 해드리겠지만 이게 골드가 시총이 14조 달러로 보이긴 하죠.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양이 압도적이에요. 이게 13년도고 이게 2023년이다. 10년 차이예요. 그런데 변화를 보시게 되면 변화가 거의 없어요. 미국 동일하죠. 독일 동일합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다 동일해요. 금의 보유량 변화량이 없어요. 달라진 게 중국하고 러시아만 늘렸죠. 그러니까 대략 10년간의 변화가 대부분은 다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만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전체 금의 시총, 금의 규모가 14조 달러라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가 되고 있는 건 뭐예요? 80%는 묶여 있는 거죠. 대략 뭐 10에서 20% 정도만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큰 덩어리가 다 함께 올랐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금을 산다? 이것도 뭡니까 사실? 중국과 러시아만 산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대동소이합니다. 대부분 변화가 없어요. 따라서 일정 부분 거래가 되는 그런 부분에서의 가격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들썩인 거고, 한마디로 공급되는 자산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격은 오르게 되겠죠. 뭐 그 정도입니다. 따라서 전체 규모는 14조 달러 정도 되지만 실제 거래되는 규모는 이거에 한참 못 미친다. 예를 들면 지금 주식수가 1000주라고 치면 뭐 최대주주 특관인 포함 빼고 뭐 자사주 빼고 보호 물량 잡힌 거 빼고 실제 시장에 유동되는 주식수가 뭐 한 200주 정도 되는 거죠. 2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총은 커도 변동성이 생기는 그런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쉽겠죠. 결국 금시장도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2, 3조 달러 수준에서 이 상위 랭킹에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특징이 나오죠.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 자산 가격이 급등한 부분은 이 상위 1위에서 뭐 12위 내에 있는 종목들만 움직였어요. 이게
결국 단기자금 시장에서 돈이 대출로 뻥튀기가 됐잖아요. 레버리지가 극대화됐습니다. 이렇게 불어난 돈이 이 자산이 어디로 몰릴까요? 시총 상위부터 쭉 몰린 겁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현재 주식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모든 주식이 함께 랠리를 이어가는 그런 건강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수 있는데 실제 기업들이 본 비즈니스는 상당히 부실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정관 변경한다고 뭐 하면서 2차 전지 갖다 붙인 기업들 많죠. 그러더니 갑자기 2차 전지 기업으로 둔갑을 했어요. 그리고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2차 전지만 묻어있으면 주가가 다 올라가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이게 움직이기 적당하고 내러티브가 시장에서 먹히니까 세력들이 붙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이게 뭐 AI로 바뀌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당연한 흐름입니다. 결국에는 단기자금 시장에서 레포로 극대화된 레버리지의 자금 또한 믿을 수 있는 곳, 가장 생각보다 안전한 곳, 그리고 또 어딥니까? 언제든지 유동량이 풍부해서 현금화시킬 수 있는 곳, 그곳을 공략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결국 이런 종목들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채권은 안 올랐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채권 시장의 규모가 26조, 28조 시장이에요. 이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덩치입니다. 골드가 뭐 14조라고 했지만 아까 보유하고 있는 게 태반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일부만 매수를 하면서 가격이 오른 거기 때문에 사실상 10조 달러, 14조 달러 거래가 된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이 골드도 2조에서 3조 달러 수준입니다. 결국 다 비슷하잖아요. 2조, 3조, 2조, 2조, 2조 달러, 1.8조 달러 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결국에는 채권하고 비교를 해보면 채권은 실제 거래가 되는 규모가 26조, 28조 시장이에요. 10배나 큰 덩치입니다. 그런 곳에서 들어가서 그 가격을 변동을 시킨다? 어렵겠죠. 지금 보시는 리스트 종목들과는 레벨 자체가 다른 곳이죠. 거래량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비율을 들어서 이해하시면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종목들 중에 이런 공시 보신 적 있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 공시 뜨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특정 계좌에서 주식수 대비 2% 이상 생기거나 또는 당일 종가에서 5% 이상 변동이 생겼을 경우 공시가 뜨잖아요. 이게 뭐예요? 세력이죠. 근데 이 세력들이 삼성전자 주가로 장난치는 거 보셨나요? 아니죠. 뭐예요? 티도 안 납니다. 덩치가 크면 부딪혀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뭐 물론 100% 정확한 비율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견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단기자금 시장에서 단기채로 레버리지 튀겨서 유동성을 땡겨와서 어디에 두겠습니까? 언제든지 엑시트할 수 있는 곳에 넣어야 되겠잖아요. 그것도 지금처럼 전반적으로 에브리바디 누구나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여기에 소형주를 넣을까요? 가치주? 아니죠. 개인들한테 관심이 많고 얼마든지 엑시트할 수 있는 거래량이 많고 대형주이면서 실적 좋고 재무상태 좋은 그런 기업들을 골라 잡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몰리게 되고 매수세까지 붙으면서 최고치를 가게 되는 거죠. 전형적인 멜트업입니다. 증시 과열 현상이에요. 처음에는 M7으로 시작했다가 M5, 지금 엔비디아 점점점 좁혀지죠. 이게 뭐예요? 사실상 폭탄 돌리기입니다. 여기에 뒤늦게 따라붙는 개미들만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하기에 건강한 상황이 아닙니다. 건강한 펀더멘털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주식 랠리가 일어나는 강세장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 경기가 뒤에서 탄탄하게 받쳐줘야 돼요. M2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실물단에 대출이 일어나면서 전반적인 경기에 활력이 떠야 되는데 지금은 정반대잖아요. 경제 성장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억지로 재정 지출로 인해서 뽑아낸 거라 울퉁불퉁하고 여기저기 엉뚱한 지표들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경고음이 함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건강하게 선순환으로 주식시장의 랠리를 이어가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누구나 행복한 상황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의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건 이게 풍선이 한번 부풀려졌으니까 이게 유지가 되려면 계속 바람을 꾸준히 불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풍선이 쪼그라들거나 바람이 빠지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유동성이 빠지는 거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풍선을 계속 불게 되면 결국 약한 스크래치가 난 곳부터 풍선이 터지겠죠. 결국 지금의 상황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동성이라는 특징이라는 게 결국 계속 공급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또 줄이기에도 어려워요. 이게 이미 반영이 돼서 프라이싱이 끝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줄게 되면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계속 공급하게 되면 뭐 무한대로 계속 상승할까요? 절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M2가 증가하는 그런 유동성 공급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MMF 자금이 몰렸고 이게 레포 시장에서 투기성 자금으로 레버리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엑시트할 수 있는 대형주 위주로 자산 가치만 쏠리게 되어 있고 이게 지금 금융시장이 들썩이는 특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기에 유동성이 돌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금융시장만 무한대로 증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과거 시총의 변화입니다.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인데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개 기업들을 표시한 거예요. 딱 봐도 지금 상위 랭킹에 보이지 않는 기업들이 많죠. 뭐 눈에 딱 들어오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시면 20년간 시총 상위를 꾸준히 지키고 있다. 대단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 시총 50위 안의 기업들도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50% 가깝게 하락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엑슨도 있고 뭐 눈에 보이지 않는 CT, 월마트도 보이죠. 뭐 BP도 보이네요. 석유기업. 뭐 인텔도 보이고 뭐 이렇게 지금 상위 1위부터 10위 기업들이 늘 바뀝니다. GE도 있네요. GE. 언제적 GE입니까?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아무리 올라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해도 현재 1.4조 달러의 시총을 갖고 있는 자산 규모고 이 자산 규모가 아무리 올라서 뭐 지금 달러를 대체한다? 한참 멀었죠. 왜냐? 금이 14조 달러입니다. 얘는 1.4조의 10배예요. 아직 금에 비할 정도도 아니고 금은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고 보유량이 미국입니다. 변화도 없죠. 아직 비트코인은 달러의 지위에 뭐 발목도 안 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골드조차도 달러 지위에 대항하지 못하고 역사적으로 계속 패배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비트코인 지금 총 규모가 1.4조 달러입니다. 이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의 규모예요. 그런데 이거는 또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불과 몇 달 전에 반토막이 났던 자산이에요. 7천억 달러까지 있다가 갑자기 오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다시 또 변동성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자산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리해보면 이 비트코인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금도 마찬가지죠. 규모는 크나 대부분이 미국이 들고 있고 다른 나라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러시아, 중국만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년간 변화를 통해서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다 오른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다 올랐잖아요. 이거 아까 단기자금 시장의 레포자금, 헤지펀드들이 레버리지 극대화해서 끌어올렸다. 지금 건강하게 랠리가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강세장 모습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안타까운 건 이 꼭지에서 사는 개인들이 물리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 자금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시장이 채권 시장입니다. 규모 자체가 28조 달러라 티도 안 나겠죠. 따라서 결국에는 지금의 자산 시장의 급등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갖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